죽음은 슬픈 거죠. 물론 뭐 어떤 분들 죽음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죽음은 늘 슬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거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그 와중에 만약에 행복한 죽음을 고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 좀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장의사라고 많이 불렀고, 저희가 이제 학교 들어간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장례 지도사,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언더데이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퓨너럴 디렉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자기 교인분 중 한 분이 이제 좀 질병에, 그러니까 암에 걸리셔서 좀 위험하다고 돌아가시기 벌써 한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이는 젊으신데 이제 요즘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좀 젊으신 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화장만 해서 저희가 이제 유골 전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이렇게 고인분들 차에 모시고 혼자 가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이제 다음 일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에 항상 맴돌아요. 왜냐면은 이게 말씀다시피 이제 한 분을 모시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어떤 일정 해야지, 어떤 일정 해야 되지, 뭐 어디다 전화해야 돼,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계산하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제 와이프도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애들 봐주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진단서 그런 페이퍼워크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줄 아니까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어제 새벽에 아는 친구가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장례원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냥 자다가 지금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지금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고 있고요. 오케이.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국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아마 고인분을 글로 이제 모셔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매장을 할 가능성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뭐 또 장지도 구입을 하셔야 되고.
제 경우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모시는 장례식의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반들은 다 어떤 질병이라든지 예기치 않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만지는 이유는 가끔 이제 몸 안에 그 배터리가 들어간 디바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빼주지 않으면은 화장할 때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일이 손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목 주변, 심장 주변 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 만져보고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아니에요. 한국적으로 보면은 아 뭐야 관도 종이관에 뭐 저렇게 해야지는데 저는 이제 이 일을 거의 20년 넘게 해오고 보면은 그러니까 유골로만 따졌을 때는 이게 가장 유골만 순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종이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뼈를 추시는 다음에 다 기계로 돌려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그래서 거의 다 날아가요. 제가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뼈가 더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순수 뼈만. 마찬가지 저는 제 가족도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화장을 저도 화장을 몇 년 전에 해서 실제로 뭐 남들이 에이 너는 뭐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실제 저도 제 가족도 똑같이 이렇게 종이관으로 제 목적은 이렇게 옵션을 드려서 가족분들이 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적으로도 위로도 받으시고 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누나 친구가 다니던 이제 그 서울보건대학교 한국에 거기 갔다가 우연찮게 그 과 바로 옆에가 지금 제가 들어간 장례지도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상담이나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얘기 들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서를 다 바꾸고 지원을 했는데 입학이 된 거예요. 대학 처음에 이제 저희 학과가 99년에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거고 한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제가 이제 2기로 2000년도 입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반대를 하셨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한국에 옛날에 이제 장의사라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고 뭐 시신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일을 왜 하냐. 물론 저희도 부모님 당연히 반대하셨고 또 당연히 저희 주변 분들도 당연히 그런 과가 있었어.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제 미국 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때 이제 물론 모든 장례는 이제 군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염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했죠. 근데 이제 얼굴에 좀 손상이 많이 입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복구학이라 그래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걸 배우긴 배워서 이론적으로 실제로 한국에서는 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때 얼굴이 많이 상해져 있어서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것들이 뭐 저도 그냥 글로만 배웠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돼 있다고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좀 더 기술을 많이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결정해서 이제 미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제가 2006년 1월에 왔으니까 한 15년 전에 유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2016년에)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한번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서 좀 이렇게 장례식에 대해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고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김민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또 장래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일단 업데이트된 거를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인데 네.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거에 관련돼서 네. 좀 설명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방재난지원부에서 FEMA라는 곳에서 네. 3월달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작년, 네.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장례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요? 예, 미 영토 안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다 혜택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신분이 상관이 없는데 네. 신청하시는 분이 신분이 확실히 김민호 원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한결같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안지 한 10여 년 되는데
그 처음 모습과 지금이 거의 동일한 걸 제가 느꼈고 제 가족의 장례를 맡길 만큼 그리고 제 자신의 장례를 맡길 만큼 신뢰가 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라디오 상담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예. 네. 저는 이제 큰 규모의 장례원이 아니고 저랑 와이프랑 단둘이 하는 장례원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작년 3월 말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사망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5월 달에 그 3달, 거의 2달 좀 되는 사이에 제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만 거의 한 100분을 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눈 뜨면 널싱홈 가면은 정말로 막 그냥 고인분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여 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뉴스에도 많이 보셨지만은 병원 앞이나 이런 데 큰 냉동 트럭이 있어서 냉동 트럭에 올라가서 정말 그 쌓여 있는 고인분 막 이름 찾아가지고 또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또 화장하려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 3주였어요. 보통 한 2, 3일은 되는데 그때는 한 3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화장용 관에다 모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다 에어컨을 틀어서 이렇게 고인분을 이제 모시고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허망한데 가족분들은 좀 얼마나 더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슬퍼할 새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무서웠고 그 당시에 그냥 생지옥을 봤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표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오케이, 바이바이. 지금 가는 곳은 어떤 곳이세요? 지금은 저희 라구아디아 공항에 이제 카고를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 5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매장을 조제하셨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이쪽에 사시고 좀 뭐 어떤 뭐 신경의 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저희 장례원 근처에 있는 그쪽 장지로 옮기실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인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운전을 하는데 그 거리가 좀 더 넘는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많이 여기서는 운송을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못 보던 경험이죠. 오케이. 야, 너 스탁 더 front. One, two,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Yeah, I got her. Everything's all good? For now she's not the leaking, but it's a smell, so you know. Oh, okay. But smell one's not bad, but you know, I think it's better to keep the air tray because you never know, it might be leaking again. Yeah, I mean, Yeah, and then she's pretty heavy. she's heavy. Yeah, she's heavy, so we'll see. Okay. Oh boy. Yeah, Come but- home now? Yeah, I'm home now, and then you can tell the family, you know, we got received very well, you know. Okay, very good.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bye. Bye. See you then. Bye-bye.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을 2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직업병이죠.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늘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연골이면은 괜찮은데 멀쩡하지 않은 부분은 콩탕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MRI 찍은 거 봤더니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허리 MRI인데 여기 위에 있는 디스크들은 하얗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시커멓게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디스크가 여기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염증도 보이고 뒤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실 저런 경우들은 보통 수술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열심히 한 달 동안 치료받으셨더니 이제 많이 나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준비. 팡팡팡 소리 납니다. 누가 뼈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을 거예요. 시작. 또 일을 하면은 또 이제 많이 또 이게 아파지니까. 근데 이제 이거라도 안 하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여름 정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치료 받을 때는 그래도 항상 좀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시즌이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몸이 이제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지죠. 제 아들 이름은 이제 한국 이름은 김지우고요. 말판 신두름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희귀병을 유전적 희귀병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저나 저희 가족들 이력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 그런 희귀병이 태어날 가능성이 이제 한 1% 정도 미만인데 그렇게 태어나서 뭐 계속 병원에 있고 수술 많이 받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3번째 생일 되기 2달 전에 이제 저희 곁을 떠났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병원을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해맑고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날씨 좋고 또 10월 달 되면은 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뭐 많이 보고 싶죠.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다가도 울컥울컥 보고 싶어서 그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그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자식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부모에게는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장례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먼저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 하면 그럴 때는 솔직히 더 많이 생각도 나고 장례식 하는 내내 이제 저도 많이 울고 또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이 울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늘 감사해요. 제 삶이. 왜냐면은 뭐 워낙 죽음을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장례식에 가서 뭐 좀 봐라 이런 식인데 그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음을 거의 매일 보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인지. 왜냐면 계속 보니까, 직접 보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 이제 고인분을 모시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속으로. 이제 제가 잘해드릴게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좀 편하고. 저희가 보통 장례식이 시작되면 보통 짧게는 한 3일, 한 5일, 6일 정도 가거든요. 왜냐면 모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냥 정말로 초심 잃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의 가장 슬픈 순간에 무사히 하관 마치거나 무사히 화장 마치고 나서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해 주셔서 그 말 들었을 때가 이제 늘 보람, 그러니까 매번 보람인 거죠. 저는 성공한 김 원장보다는 가치 있게 살았다라는 김 원장이 되고 싶어요.